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스레드 광고 계획하기랑 스레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게 된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담, 이정택 대리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조금 신규 광고 매체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스레드 같은 어플은 원래 기존에 있었지만 광고 상품으로는 또 이번에 새로 나오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스레드 광고는 어떤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기본적으로 어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월 3억 2천만 명이 사용하는 SNS입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유저의 75%가 기업 계정을 한 개씩 혹은 한 개 이상씩을 팔로우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이용을 하실 때 스레드가 매력적인 매체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왜 스레드를 지금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요거는 저와 이제 정택 마케터님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활성화된 그런 초창기라고 하는 게 2012년에서 2013년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017에서 2018년쯤부터 이제 스멀스멀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의 폭이 약 5년 정도 있었고,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로 넘어오기까지가 이제 2025년까지 약 8년 정도가 격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스레드가 서비스를 제대로 시작한 거는 2023년 여름이긴 했었지만, 이렇게 지금 어떤 상업적으로나 아니면 광고, 마케팅적으로 활성화를 이제 올해부터 한 거기 때문에 2025년을 조금 기점으로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라인 광고에서 특히 SNS, 이제 메타 광고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문의를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CPM이라든지 CPC라든지 그런 입찰가들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후발주자들에 대한 조금 지각비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점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비싼 값을 주고 진입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레드에 대한 초기 진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스레드가 어느 정도 광고적으로도 자리가 잡고 난 이후에 추가로 새로운 SNS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가 경험해 왔던 이 주기로만 따지고 보면 진짜 사실 10년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특히 조금 이번 스레드 초창기 진입을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는 조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는 친근함이 있겠죠. 네, 사실 이 스레드가 하나씩 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나 오늘 뭐 했어? 너 이런 거 어때? 이렇게 반말로 하면서 자연스러움과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애플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참여율 자체가 올라가면 이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도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천을 어떤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냐라고 말씀을 하자면 2030을 타깃팅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스레드의 주요 유저는 2030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타고난 필력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력이 진짜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텍스트 기반 또 SNS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조금 잠재 고객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 조금 소통 마스터 이런 느낌의 컨셉을 조금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레드라는 SNS가 나온 지는 그래도 이제 약 한 1년 반, 2년 차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해보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스레드의 감성은 어떤 감성인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이런 느낌입니다.
뭐 똑같이 뭐 웃긴 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더라도 뭐 스친들 내가 웃긴 짤 하나 찾았어 하면서 이렇게 반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정보 전달에도 뭐 나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도 많이들 업로드를 하고 계시는 상황. 공감을 유도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남녀노소 아니면 너가 뭘 하는 사람이든 스레드 안에서 우리는 다 친구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시글도 보면 친근한 말투랑 오랜 친구에게 말하는 듯한 말투는 이 스레드 안에서 되게 문화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레드를 광고적으로나 아니면 비즈니스 계정 운영하시든 이렇게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문화를 조금 따라가면서 기존에 다가가기 힘든 어떠한 브랜드라는 틀에 갇혀 있었던 거를 조금 벗어 던지고 좀 잠재 고객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출시한 게 스레드 피드형 광고인데요. 이 피드형 광고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상단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레드 계정명과 스폰서드 라벨이 함께 노출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기존에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광고 텍스트 문구가 뜨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광고 텍스트 문구에 방금 말씀드렸던 약간 반말 모드 이런 느낌으로 조금 살려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 소재가 노출이 되고요. 이 소재 관련된 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랜딩 URL 그리고 행동 유도 문구, 이제 쉽게 말해서 헤드라인이 함께 노출이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랜딩 URL이 노출된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랜딩 URL이 너무 좀 지저분하게 노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도 사실 잠재 고객들에게는 신뢰도의 부분에서 상당히 뭐 조금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랜딩 URL을 갖고 계신다면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노출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 유도 문구도 뭐 기존에 정말 많은 뭐 메타나 아니면 GFA나 이런 광고들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조금 안에 광고 속에 있는 내용과 연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클릭률을 높여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에 소속되어 있는 매체입니다. 스레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 광고 계정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메타 광고 관리자를 들어가시면 이제 노출 지면단에서 스레드 피드형이라고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제대로 조금 론칭이 되었는데 해당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소재 크기는 이제 현재는 크게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비율이랑 16:9 비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사이즈로 설정을 했음에도 노출되는 지면단에서 조금 사이즈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뭐 양쪽 사이드나 아니면 위아래로 검정색 이제 배경이 함께 나오면서 리사이징이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1:1 비율과 16:9 비율에서 어떤 게 조금 더 효과적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좀 취향 차이인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1 비율이 안 그래도 아무래도 피드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핏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정태 마케터님께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또 상황과 이제 업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효율이 제 생각도 1:1 피드가 더 효과적인 걸로 저도 생각되었습니다. 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제작하시면서도 조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앞에서는 간단한 것들을 조금 알아봤다면 이제 전체적인 현재 스레드 광고 사양을 조금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구매 가능성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제 애드 매니저, 이제 경매 방식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만 뭐 예약 방식이나 아니면 부스트, 뭐 API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스레드에서 현재 공식적 오피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API는 곧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캠페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캠페인의 흐름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그리고 수동 배치 둘 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스레드 단독으로만은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같이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스레드로만 이제 노출이 됐을 때는 경쟁력도 조금 떨어지고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한 모습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형식 같은 경우에도 단일 이미지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었던 사이즈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세팅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곧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서 이제 추후 일정에도 한번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캐러셀, 컬렉션,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그리고 파트너십 광고 이렇게도 아직까지는 미지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피셜하게 아직 뭔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메타 광고가 지금까지 발전되고 고도화됐었던 그런 역사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스레드에서도 분명히 점차 이 기능을 더 많이 늘려나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목표, 아마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KPI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럴 텐데 일단 도달, 웹사이트 링크 클릭, 웹사이트 전환 이렇게 세 가지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앱 설치,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 뭐 게임,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뭐 예약하러 가기, 지금 다운로드 하러 가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전환 추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외부로 이제 연결이 되거나 이런 거는 조금 구현이 덜 됐다라고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 위치 같은 경우에도 웹사이트 URL까지는 되는데 이제 뭐 웹사이트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나 아니면 앱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전환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밑에 브랜드 안정성이나 뭐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스레드가 어떤 잠재 효과가 있길래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하느냐 이 부분이 반드시 어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5가지 한번 정리를 해 와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건 목표 달성에 용이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아직 광고 캠페인이 출시한 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전에 메타 유저 정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내부적으로 이 스레드가 아직까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겟팅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충분하게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절약인가 이런 소구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이긴 합니다만 브랜드와 벽을 허물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아무래도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조금 반말체로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다 보니까 더욱더 쉽게 허물 수 있는 매체인데 아무래도 이 자사 이 미디어들의 성장을 매우 도울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브랜드 계정을 운영을 하시면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스레드 초창기에 올리브영에서 이제 스레드 공식 계정을 운영하면서 되게 반응이 조금 핫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올영 세일, 뭐 가장 여성분들이 가장 1년 중에 기다리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이런 거 준비할 때도 이제 올리브영 뭐 MD 분들이나 아니면 마케팅 이제 직원분들께서 지금 올영 세일 너네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친근하게 다가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CJ 올리브영이라는 그 대기업이 조금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힘들 수도 있지만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조금 친근해지는 계기가 됐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이 친근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끊임없는 후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 광고나 뭐 배너 광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뭔가 좀 틀이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지만 이제 다양한 친근함을 기반으로 이제 다가가게 된다면 사실 도전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그 외에 2차, 3차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도전적인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레드가 정말 큰 어떤 하나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매체 A&B 테스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인스타그램과 동시 게재가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유용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체 테스트를 통한 향후 방향성도 수립이 가능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 현재는 PD형에만 그치지만 반드시 저희는 새로운 지면이 나타날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 태그 등 본격화되기 전 사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요 추가 게재 방식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이제 광고 지면이 등장할 때마다 사실 내부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 효율성을 되게 많이 따지는 부분인데 현재 이 인기글 태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식 계정들도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시켰으면 좋겠는 바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스레드에서도 이러한 이 수요를 반드시 해결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스레드를 해외 브랜드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 방향성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레드에서 성분 정략을 갖춘 해외 브랜드 3가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공식 계정에서 운영하는 이 스레드 계정인데 이런 식으로 짧은 문구와 함께 어떤 말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스레드를 활용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유머러스한 텍스트 기반 게시물을 매일 게시하여 청중의 유도를 참여하는 형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스레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사진의 경우는 브라우저 탭을 닫았는데 잠시 후 다시 피로해지는 이런 일반적인 경험들을 조롱하는 게시글이었는데 이러한 전략은 현재 스레드 게시물의 63%를 차지하는 텍스트 기반 게시물이 플랫폼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줍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더욱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클릭업은 창의적인 콘텐츠 형식과 대화형 어조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해서 스레드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생산성 플랫폼입니다. 또 클릭업은 텍스트 기반 게시물, 이미지, 밈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종종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유머러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듀오링고는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디하고 유머러스한 콘텐츠로 유명하면서 스레드에서는 초기 사용자 중 한 명입니다. 적극적인 댓글 소통과 크리에이터와의 상호작용으로 브랜드 가시성을 높이고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당 업계에서도 입지가 꽤나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끊임없는 이런 소통이 어떻게 보면 길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되게 맞죠.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초창기 매체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사실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다 안정화가 되고 나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후발주자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점 꼭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스레드가 이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2차, 3차로 소비자에게 전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 브랜드의 댓글들을 활용하면서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좀 봐 얘네 브랜드 재밌게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이 더 2부에서 2부로 되는 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광고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쪽에 저희 연락처를 적어두었으니까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셔도
그냥 편하게 연락 주셔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담 이정택 대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